네, 국내 주식시장 블랙 먼데이죠. 현재 장이 거의 마감되고 있는데, 뭐 초반에 이제 매도 사이드카 다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주가는 이제 초반 시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먼저 털리고 코스피도 반등 보였다가 지금 뭐 거의 시가까지 내려와 있네요. 추가적인 이제 연쇄 하락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가로 마무리 지게 되면 내일 아마 반대 매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내일 또 마이너스 1이다 2% 빠지면 그 다음날에도 반대 매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서 국내 주식 흐름 한번 언급 드리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 먼데이 좀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도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뭐 주식 빠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환율도 급등하고 뭐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먼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적지 않았지만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거의 시총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그 10%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고, 그러니까 직전 거래일이죠. 직전 거래일에 그렇게 빠졌었고,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시가에서 이제 이탈 나오면서 하다가 반등 매수세 들어오다가 지금 거의 시가까지 반납하고 아마 종가는 뭐 마이너스 9% 이렇게 또 다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시가총액이 1.2조 달러가 날라가서 거의 1000조 원이 넘게 날라간 거고, 지금 이 1000조 원이 넘게 날라갔다라는 건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거의 뭐 2000조 원 정도 되고 SK하이닉스도 뭐 1500조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오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정도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부장 같이 해가지고. 방아쇠는 첫 번째로는 매크로적으로 미국 5월 고용지표가 17.2만 명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무려 2배인데 원래 당연히 고용지표 좋으면 원래 좋은 거예요. 고용지표 좋아서 안 좋게 해석되는 게 지금 한 거의 근 3례 그러고 있는데 고금리 시장에서 그러는데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높게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금리 인하기가 어려운데 고용지표까지 높게 나오면 그나마 믿던 게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는 최후행 지표거든요. 그럼 또 사이클 한번 더 봐야 돼요. 지표를 처음부터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이런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쇼크가 있었어요. 일단은 AI 버블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있었죠. 브로드컴도 이제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얘네도 탑10 안에 들어가죠. 굉장히 큰데 3분기 AI 매출 전망이 160억 달러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 탑에서 이렇게 나오면 밑에 애들은 또 우후죽순 죽어나는 겁니다. 실적 자체는 합격이지만 이제 이 슈퍼사이클이라 부르는 계속해서 J컵으로 우상향해서 무한 성장하는 그런 시그널들은 끝났다. AI의 주식이 연쇄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끝난 거 아니냐. 특히나 금리에 민감하죠.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높으면 성장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 기술주들 PER 막 50배 이상씩 터지면서도 고평가 받으면서도 그 고평가를 또 갱신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꺾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AI 버블인지 아니면 가치 리셋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AI 버블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AI 주식에 보면서 피로감은 누적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을 보던 마이크론을 보던 샌디스크를 보던 엔비디아를 보던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10배 바닥에서 10배 오른 주식이 20배 30배 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과거에 막 신라젠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신일제약이 아니라 국일제약 이런 애들 막 10배씩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리고 뭐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 2차전지 사이클 때 에코프로 이런 애들도 10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딱 SK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10배 올랐거든요. 피로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물들이 경고하기 시작하죠. 모든 위대한 기술 변화는 거품을 동반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특히 산업이 변화할 때 과거에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올 때도
거품을 만들어요. 거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자금이 몰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변화라는 것은 제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은. 근데 패러다임 변화를 할 때 돈이 없으면은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장성과 또 큰 기대감을 주면서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나 실체들이 나오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금리도 낮으면은 계속해서 또 돈도 끌어다 쓸 수 있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자본 조달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거품들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버블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꺾일 수가 있고 그런 게 한두 개 꺾이면 실적 전망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점점점 연쇄적인 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기도 하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진짜 찐 애들은 살아남아서 또 다음 사이클에서 또 크게 성장하고 진짜 펀더멘털을 들고 오는 그런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시장 거물들이 경고하는 시기다. 현재 모든 위대한 기술 변화는 언제나 거품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 그 거품은 걷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프라 슈퍼사이클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엔 다르다. AI는 다르다. 정말 인터넷도 과거에 인터넷으로 다 넘어왔지만 그게 숫자로까지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고 뭐 업종 사이클이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진짜 숫자가 바뀌고 있는지는 AI에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현재 202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년도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만 해도 AI 캐펙스가 6천억에서 7천억 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거의 1,000조가 나오는 거예요. 1,000조 원. 그리고 2027년 1조 달러를 이제 돌파할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아마존, MS, 구글도 계속 넣는다라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은 77%지만 내년은 그래도 50%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또 추가니까 엄청난 거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없으면 절대 모두 안 돼요. 그래서 HBM이나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확정이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골고루 성장하는 게 바로 슈퍼사이클. 공급만 성장하면은 안 돼요. 수요만 해도 안 됩니다.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공급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공급과 수요가 미친 듯이 잘 되고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 건 설비 투자,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되다 보니 지금이 바로 금리 쇼크로 인한 단기 밸류에이션 리셋, 2008년이나 2020년, 2022년 폭락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정확하게 이제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지뢰밭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번 주 목금까지 해서는 아마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쇼커버링 터질 때 그래서 단계 반등이 폭발할 때 요럴 때 이제 기존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월에 FOMC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16일, 17일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거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방이 갈릴 거고요. 여기 사실 어떤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소멸로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6월 말부터는. 근데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가 첫 FOMC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IMF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금 외국인들이 약 100억 달러 규모를 지금 매도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피가 지금 벌써 7,400선도 깨지고 있는데 7,000선까지 지켜줄지 심리적으로 7,000 무너지면 또 연쇄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 있고 리테일 레버리지 물량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연쇄적인 청산이 기관으로 이렇게 안 막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킷에 그나마 이게 매도 사이드카 이런 게 기술적으로 막아주니까 좀 시간이 좀 되는 건데 7,000 잘 지키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요 방향성만 보고 일단은 지표로서는 FOMC가 제일 중요할 거다. 그럼 내가 실전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세계 박앤세일 쇼핑 시작이죠. 오늘부터 다음 주 FOMC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제일 높은 건 현금이 많으면 좋겠죠.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박앤세일이 가능하지만 사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오면 이미 여러분들 포모 다 발생해서 레버리지까지 연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현금 물량이 30에서 50% 이런 분들은 이제 핀셋 타겟을 해야 되죠. 모멘텀 투자 바텀업을
제대로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애들, 현금 흐름 잘 나오는 애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미 현금 비중이 조금 털려 있기 때문에 FOMC를 좀 지나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내가 이제 신용미수에 이제 들어가 있다.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됩니다. 원화채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강제 청산, 반대 매매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이제 아마 요런 시그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실 답은 현금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떻게든 그리고 이 물량이 나오는 거를 또 역으로 역지사지해서 또 반면교사 삼아서 또 그리고 이 물량이 이제 줄어들 때까지, 반대 매매가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수익권 투자자도 현재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기의 박앤세일 쇼핑 때 또 투자할 수 있죠. 지금 워렌 버핏이 역대급 현금 보유량이 높은 만큼 워렌 버핏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급락은 단기적인 고통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벽한 기회. 왜? 과거와 다른 이유는 바로 인프라 슈퍼사이클. 캐펙스를 미친듯이 밀어놓고 있고 내년은 더 밀어넣을 거다. 그러면은 쇼티지는 계속 되고 병목에서는 수익과 현금 흐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금리나 뭐 FOMC나 여러가지 내용들은 있겠지만은 계속 현금 흐름 나오면서 병목 걸리고 수요가 넘치는 곳에서는 분명히 빚이 볼 수 있을 거고, AI 산업의 심장, 방금 말씀드린 빅테크의 캐펙스 1조 달러 내년 대기되어 있다. 올해도 6조 달러. 엄청나죠, 엄청. 올해는 1조가 아니라 0.6조 달러. 엄청 크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하는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의 자금이 근 2년 안에 그대로 밀어진다. 우리나라는 또 더 수혜를 받을 거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스마트 머니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쇄 청산, 이런 물량을 털어야 이런 물량이 털릴 거거든요. 이제는 안 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오늘 시그널이 시작됐어요. 시그널이 시작됐고 좀 환율도 높고 좀 털어낼 겁니다.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일 반대 매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들, 웬만하면 FOMC 이후로 좀 새롭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인베스팅 아이디어들은 제가 텔레그램에 또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또 스터디룸도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